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그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그런 조정장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조정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게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연속 26일부터 2% 빠졌고 그 다음 날도 빠졌고 연속 3일째 빠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손실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차트이긴 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5%가 좀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 시총이 좀 높은데 셀트리온 제약들은,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상태에서 2.5%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저를 포함해서 어떤 하락폭은 조금 더 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상당히 하락폭이 적지는 않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조정 중에 있을 때 또 어떤 마인드로 그냥 무작정 다 뭐 팔아버리거나 이런 대처보다는 조금 현명한 대처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한 종목, 그러니까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최근에 상승을 계속 보이다가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은 카카오가 조금 강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2.5% 빠졌는데, 카카오는 1.5%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그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로, 그리고 봉 자체도 보시면은 양봉을 좀 그렸죠.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지금 높은 데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양봉이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보면은 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도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양봉을 그렸고 지수보다 훨씬 적게 빠졌죠. 이런 것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할 때 훨씬 더 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게 빠질 때 더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들은 이제 121선과 61선이 우상향으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이게 하락했을 때 조금 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때 조금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NC소프트도 상대적으로 좀 강했어요. 이게 오늘도 양봉을 그렸고 21선 위에서 이제 지지가 됐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지금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90만 원대 중후반대가 이제 전고점이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쉽게 돌파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1년 실적 같은 것을 보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수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좀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빠졌죠.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 2차 전지 그 어떤 큰 대세적인 그 시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앞으로 2021년에는 주도주로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도주 섹터가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반등할 때 더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대부분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추가 매수, 저가 매수의 그런 기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오늘 떨어지고 이제 내일 바로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에서, 그리고 나중에 지수가 오를 때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21선을 지금 두 번째 깬 그런 그 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쌍봉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 7월 달부터 10월 달이 약간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서 봉 하나가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그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이 낮아지니까 그 하락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떨어졌어요. 물론 이게 반등을 결과론적으로는 했지만 여기서 이런 시점이 좀 중요하죠.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좀 약한 그런 모습,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된다. 이런 어떤 차트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뭐 그렇게 쉽지만 않고 대응하기가 이렇게 뭐 수월하진 않은데, 이런 조정상에서 사실 대처를 잘 하신 분들이 반등을 할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5G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었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G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KMW가 3% 정도 좀 올랐고 다른 종목들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많죠. RF도 양봉 플러스로 끝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이 그냥 괜히 상승이 또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지수보다 좀 약했는데 오늘의 어떤 그런 반전을 보이는 그런 양봉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주파수 경매가 미국에서 끝나고 이제 수주 발주가 이제 나올 만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좀 2월달 초까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중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가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 하지 말고 모든 시나리오의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